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술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해외 친구들도 건강과 호신술을 실천하기 위해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라는 태권도는 안 가르치고 왜 공부를?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무도가 태권도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심지어 무에타이의 종주국인 태국에서도 태권도의 인기가 더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이의 교육에 있어 한국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만큼 훌륭한 교육기관은 없다며 칭찬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인 시아버지를 무시했던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고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녀들과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한국 생활에 불만을 갖고 있던 그녀에게 태권도 학원은 태권도를 가르치지 않는 이상한 학원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살다가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에밀리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산다고 하니까 이민을 간 거냐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아직 정착하기로 완전히 결정한 건 아니랍니다. 하지만 몇 년 머물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보고 자랐던 환경과 한국은 전혀 달라요. 하지만 아이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생긴다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한국에 긍정적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뭐 아니었든? 남편이 아이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한국에서 지내보자는 말을 했을 땐 제정신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미국은 초등학교 공교육이 상당히 잘 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세계 공용어는 영어고요. 초등학교 시절 아이가 평생 살아갈 성격의 밑바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는 건 누구나 알 것 같은데요. 그 시기에 미국이 아닌 아시아의 한 나라에 가서 지낸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한국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다고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한국에 대해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아빠가 새아빠였거든요. 예상하셨겠지만 동양인이었고 한국인이었죠. 전 처음에 가족에게 인사를 갔을 때 남편이 입양아라고 생각했어요. 시아버지가 동양인이었지만 남편은 동양인의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입양이 아니라 어머니가 재혼했다는 걸 알았을 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미국은 개인 사생활을 존중하니까요. 딱 거기까지가 제가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막상 결혼하고 나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새아빠라고 말은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정말 존경한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새아빠에게 잘했거든요. 전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버님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던 시기는 한국이 정말 못 살던 시기라고 말하셨어요. 먹고 살기 위해 미국으로 넘어왔고 지금까지 꽤 많은 걸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눈가가 촉촉해지곤 했죠. 그런 아버님의 수고를 공감했던 남편은 아버님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전 아니었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이민 왔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거든요. 미국의 한국 문화가 서서히 인지도가 생길 무렵 전 저도 모르게 인상을 쓰고 말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태어난 그 한국이 맞는다는 사실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불과 반세기도 되지 않아 미국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저급한 문화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딱히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진 것 같았어요. 아무리 아버님이 아이들에게 살갑게 굴었지만 아이들은 할아버지와 있는 걸 선호하지 않았거든요. 어딘지 모르게 피부색이 다르고 가까이 가기 어렵다고 말해서 저 역시 억지로 친해질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미국에서는 사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1년에 몇 번 만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이 귀갈수록 남편에겐 한국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새아빠가 있었던 나라에서 아이들의 정서가 채워지길 바랐거든요. 미국에서 절대 가질 수 없는 정서가 한국에서는 가능하다는 알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했죠. 자신이 귀보니 한국인 새아빠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세상 고마울 때가 있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동안 한국 이민으로 남편과 전 언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민을 원했지만 전 그런 걸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의 선택권이 없다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의 판단이 미숙한데 이 시기를 다른 미국인 아이들과 다르게 보낸다는 게 이해가 안 되었고요.
남편이 동경하는 한국인인 아버님도 결국 잘 살기 위해 미국에 왔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미국인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간다니. 이건 누가 봐도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어요. 저 역시 아직 살아보지 않은 미래를 장담한다고 말할 정도로 어리석진 않았으니까요. 결국 이민은 아니더라도 일정 시간 거주하며 시간을 보내자는데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와 남편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해 살 집을 구하고 아이들이 낮 시간을 보낼 학원과 어린이집을 알아보는데 꽤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저나 남편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어려울 줄만 알았죠. 다행히 한국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아예 어려운 정도도 아니었죠. 그때 조금 마음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의사소통조차 하나도 안 되는데 머물자고 했으면 한 달도 채 머물지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미국에 호의적이었고 불편한 걸 크게 못 느끼면서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등록했던 학원은 태권도 학원이었어요.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태권도 학원에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운동까지 마친 후 집 앞으로 데려다주는 시스템이 참 괜찮다고 생각했죠. 어린이집의 대부분 아이들이 태권도를 다니는 것도 한몫했고요. 어린이집에서도 여러 활동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태권도 학원에 가서 운동을 하고 오면 저녁도 더 잘 먹을 것 같아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보냈는데 이상하게 태권도 학원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어린이집에서도 받아쓰기 노트가 따로 없었는데 태권도 학원에 다니면서 공책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가방을 정리하다 나온 공책을 보고 놀라서 펼쳐보니 그곳에는 그림인지 글자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맨 앞장에는 저희 아이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었고요. 궁금해서 아이들을 데려다 줄 때 선생님께 물었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준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 순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물었어요. 학교에 입학하면 배우는 게 아니라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배우는 과정이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태권도를 배우라고 학원에 보냈더니 태권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가르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무엇을 가르치는 학원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석 달 정도 유심히 아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지 알 수 없었지만 배운다면 뭐든 티가 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처음 눈에 띄는 변화를 느꼈던 건 태권도에 다녀오면 가방을 벗고 손을 씻은 다음 공책을 꺼내고 책상에 앉는다는 점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일과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저나 남편은 한국 학교에서 무엇을 알려주는지 알지 못하니 어떤 게 필요한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태권도 학원에서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큰애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점차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한글을 쓰기 시작했고 10 이상의 숫자, 덧셈과 뺄셈도 하기 시작했어요. 좋았지만 한편으론 걱정된 것도 사실이에요. 공부를 위해 태권도를 보낸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태권도에서 뭘 배우는지 물었더니 여러 동작을 배운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앞에서 해줄 수 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위험하니까 상당히 뒤쪽으로 물러서라고 말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태권도를 다니기 전엔 위험하니까 조심하라는 말 자체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동작이 귀 주변에 있으면 다칠 수 있다는 말을 했을 때 태권도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제대로 운동을 배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권도는 겨루기도 있을 만큼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자랑하기 위해 움직임을 보인다면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아직 초등학생이 안 된 아이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제대로 배우고 있다는 소리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변하는 모습이 좋은 방향이라 제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솔직히 기대도 되었거든요. 저희 애들이 자연과 뛰어노는 걸 좋아해서 너무 자유분방했어요. 앉아서 진득하게 있지 못했는데 점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게 신기했죠.
집에서 그런 습관을 들이려 했다면 상당히 강압적인 말투를 사용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머물다 보니 알게 된 게 있는데요.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존댓말이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더라고요. 미국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는 말들이 정해졌기에 크게 이상하게 생각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처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나니 아이들 교육에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를 조금씩 배워와 집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들이 다 존댓말이었거든요. 친구들과 하는 말,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에게 하는 말이 달랐어요. 자연스레 어른에 대한 공경이 생기면서 부모의 권위가 생기더라고요. 무엇보다 학원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잔소리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해야 할 일들을 태권도 학원에서 제대로 알려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놀라웠던 건 또 있었어요. 주말에도 부모님의 날이라는 걸 한 달에 한 번 진행했거든요. 태권도에서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아이들과 놀아주는 날이었어요. 한국인은 맞벌이 부모가 많아 평일은 늘 바빴거든요. 주말까지 아이들을 돌보려면 장도 봐야 하고 온 가족이 만족할 만한 하루를 보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위한 하루를 기획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 역시 평일에 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남편과 시간을 제대로 보낸 적 없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데이트를 하며 한국을 관광하는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멀리 안 가더라도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면서 둘이 대화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한국에 온 지 10개월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큰애가 한국 학교에 입학할 나이였어요. 첫 손자가 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기에 축하해줄 겸 시부모님이 한국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역시 오랜만에 한국에 온다며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셨죠. 하지만 제 마음 한편으론 걱정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대면대면하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마저도 1년에 몇 번 볼 때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젠 1년 가까이 안 봤으니 더 어색해할 텐데 괜히 먼 길 오셨다가 상처받으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걱정들을 하다 보니 어느새 시부모님이 한국에 오시는 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공항으로 온 가족이 마중을 나갔죠. 멀리서 아버님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저보다 더 큰 소리로 할아버지라고 소리치기 시작하더군요. 마치 자신들이 있는 한국이 할아버지의 고향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아버님은 한 걸음에 달려와 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제가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아이들 역시 할아버지 목을 껴안을 정도로 격하게 환영해 주었고요. 전과 다르게 아이들은 할아버지 양옆에서 할아버지 손을 잡길 원했어요. 서툴지만 배웠던 한국어를 하나둘씩 해가며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아이들을 정말 사랑스럽게 바라보셨어요. 저 역시 그동안 미국에서 뵙던 아버님과 다른 시선으로 아버님을 보고 있었고요. 따뜻한 나라, 어른을 존경할 줄 아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걸 이젠 저도 알았으니까요. 그제야 남편이 막연하게 한국인 새아빠 덕분에 자신의 유년 시절이 달랐다고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다른 무언가가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도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아버님을 시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왔기에 겉도는 느낌이었던 거죠.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가족이라는 느낌보다 가까운 사람의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젠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버님으로 인해 한국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남편은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보다 자신이 어릴 때 아버님에게서 받았던 한국인의 정서를 더 그리워했으니까요. 저 역시 눈에 보이는데 집중하지 않고 한국인의 마음에 더 집중했던 결과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도 느끼며 한국이 좋아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건 아버님 덕분이었던 거예요. 다른 미국인들과 다르게 경험하지 못한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게 된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국에 시부모님이 머무는 동안 아이들은 아버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모르는 한국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며 할아버지를 한시도 가만히 두지 않았거든요. 저는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데 아이들이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게 된 것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와 자신들의 비밀 언어가 생긴 것처럼 주고받는 모습이 상당히 사랑스러웠어요. 이젠 아버님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고 이렇게 좋은 자신의 나라를 등진 채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한국 이민에 대해 결정 지은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한국에 대해 마음이 열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남편이 다른 미국 남자들과 다르다고 느꼈던 따뜻함이 한국인의 뿌리에 있었다는 걸 이제 저도 알았으니까요. 앞으로 얼마간 더 한국에 머물진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 역시 남편처럼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가슴속 깊이 자리 잡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아버님을 처음으로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자주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도 전했죠. 환하게 웃는 아버님의 모습이 오늘따라 유독 그리운 밤이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에 오게 된 후 한국인 시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던 미국 여성 에밀리 MI의 사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 익숙해지고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 참 인상적인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생활을 통해 그녀의 가족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기를 응원하고 싶네요. 에밀리 MI가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 꼭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술을 좋아하거나 격투기 스포츠를 배우고 싶다면 태권도를 배워야 한다. 태권도는 손이 아닌 발로 공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자기방어, 규율, 집중력 및 건강을 보여주는 스포츠입니다.